오누이 욘 포세지음 안료사 블라우 그림 박원영 옮김. 키 큰 풀숲에서 아이는 집 앞에 서서 보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보트는 물가 선착장에 매여 있어요. 멋진 보트지요. 하얗고 멋져요. 산으로 둘러싸인 잔잔한 바다의 물은 너무도 푸르고 매끄러워요. 마치 산들이 물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푸르고 검고 갈색인 산들이 물 위에 누워 있어요. 바다에는 단 한 척의 배도 보이지 않아요. 혹시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이 말고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빠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동생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만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혼자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잠옷을 입은 채 그곳에 서서 고요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신 뒤 다시 천천히 내쉬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아침에 잠을 자는 걸까? 너무도 따사롭고 밝은 아침이에요. 안개가 끼어 약간 흐릿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서 서 있는 건 어쩐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오늘은 즐거운 일이 생길까? 아이는 생각해요. 그래, 분명히 있을 거야. 어쩌면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이랑 물가로 내려가서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아마도 내가 직접 무슨 일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아이는 생각해요. 아이는 대부분 스스로 무슨 일인가를 만들어내야 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야. 왜 아니겠어? 그렇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높이 자란 풀밭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풀 줄기들은 모두 다 높이 자라 있어요. 초록색 풀들이 뾰족해요. 아이는 풀 쪽으로 걸어가요. 풀은 아이보다 더 키가 컸어요. 풀숲 속으로 들어가 볼까? 아이는 생각해요. 그래, 그러자. 아이는 첫 번째 풀줄기 사이로 걸어 들어가요. 초록색 풀들은 아이 머리 위로 뾰족하게 솟아 있어요. 풀숲 한가운데 이르자 아이는 멈춰서요. 그리고 풀줄기 사이로 주위를 둘러보지요. 보이는 것은 모두 풀줄기 뿐이에요. 눈이 닿는 곳은 온통 풀줄기 뿐이지요. 초록색 풀. 아이는 그곳에 앉아요. 머리 위로 초록색 풀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건 마치 지붕 같아요. 초록색 지붕이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누워요.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은 강한 푸른빛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약간은 어두운 푸른빛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저 멀리 높은 하늘엔 솜털 같은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부드러운 실 같은 구름 몇 가닥이 있어요. 실구름들이 머리 위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 실구름들을 풀줄기들이 작게 나누어요. 풀줄기들은 천천히 움직여요. 아이가 풀줄기 하나를 쳐다보지요. 풀줄기가 작은 구름 주위에서 살랑대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리저리 천천히 천천히. 풀줄기는 천천히 이리저리 움직여요. 아이는 누워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아주 조용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이는 작은 파도가 된 것 같아요. 물가에 찰랑이는 파도.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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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리. 그러자 숨소리만 들려요. 하늘 아래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마을.
키 큰 풀숲에서. 울지 않아요. 엄마는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단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본 것뿐인데요. 하늘과 하늘 높이 떠 있는 실구름들과 머리 위에 풀줄기를 바라본 것뿐인데요. 엄마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걱정하고 있는 거지요?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아이에게 결코 다시는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또다시 그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렇대요. 엄마가 절대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렇대요. 정말로요. 아이가 풀숲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발을 세게 끌어당겼어요. 아이는 아팠어요.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지요. 우는 것을 엄마가 보면 안 되거든요. 아이는 그저 고요한 바다와 하늘과 몇 가닥의 실 같은 구름과 풀줄기를 바라본 것 뿐이거든요. 잔디깎기. 커다랗고 빨간 잔디깎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윙 소리가 나면서 쾅 하는 소리도 나고 몸을 흔들며 위아래로 팔딱팔딱 뛰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칼도 같이 몸을 떨지요. 그리고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한 아저씨가 잔디깎기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기울이지요. 그러자 칼날이 세게 윙윙거려요. 아저씨가 잔디깎기를 땅에 세워놓고 브레이크를 풀자 잔디깎기는 덜커덕거리더니 앞으로 가기 시작해요. 아, 잔디깎기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아저씨를 끌고 가자 아저씨는 잠시 몸을 움찔해요. 잔디깎기가 지나간 자리 뒤로 높이 자란 풀줄기들이 쓰러져 버려요. 순식간에요. 풀줄기와 줄기 덤불 그리고 풀잎 몇 가닥은 기울어진 채 아직 그 주위에 서 있어요. 덤불들 사이에 땅이 보여요. 그리고 내내 잔디깎기의 끔찍한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몸을 떨어요. 그리고 땅도 몸을 떨어요. 아이는 언덕을 부르릉거리며 내려가는 잔디깎기를 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의 여동생은 정말 그래도 되는지 물어요. 엄마가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울타리를 넘지 말고 대문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를 건너지도 말라고요. 절대로 거리를 건너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코 물 가까이로 내려가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물가에 가도 되는 거야? 여동생은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지요. 물론 갈 수 있고 말고 물가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아이와 여동생은 엄마랑 아빠랑 자주 물가로 놀러 갔었거든요. 뭐가 위험해? 아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말했어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를 불렀는데 오빠가 집에 없자 화를 냈어. 엄마는 큰 소리로 오빠를 부르면서 찾았지. 집 밖에 나가서 계속 오빠 이름을 불렀어. 그런데 오빠는 잠옷을 입은 채로 풀밭에 누워 있었어. 엄마가 화났어. 잠옷만 입고 혼자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엄마가 말했어. 그러니까 오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을 생각해요. 아이는 여동생의 손을 잡아요. 둘은 마주보고 서요. 아이는 여동생에게 지금 물가로 함께 가자고 말해요. 아이는 이 끔찍한 잔디깎기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고는 여동생의 작은 분홍빛 플라스틱 바구니를 대신 들고 가겠다고 말해요. 물론 그런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말해요. 작은 바구니 안에는 찻잔과 접시들이 있고 작은 노란색 컵이 들어있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오빠가 바구니를 들어주면 바닷가에서 산딸기를 따서 컵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바구니를 들어주면 다른 손으로 인형을 들 수 있어. 여동생은 말해요. 아이는 한 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여동생의 손을 잡아요. 여동생의 다른 쪽 손에는 큰 인형이 흔들거리며 매달려 있어요. 인형은 너무 커서 여동생이 거리를 지나 물가로 내려갈 때 인형의 발이 모래에 질질 끌려요. 여동생은 매우 진지한 얼굴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요. 배가 뚱뚱한 아저씨.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이와 여동생을 향해 다가와요. 아저씨는 크고 검은 색안경을 끼고 머리에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저씨는 두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이게 누구냐고 말해요. 아이와 여동생이 너무 예쁘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만난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 여동생은 오빠의 손을 더 세게 잡아요. 아이는 키 큰 아저씨를 올려다 보아요. 아이는 아저씨 배가 너무 뚱뚱해서 우리 둘 다 그 안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말해요. 너무 기쁘구나 기뻐. 그런데 너희 혹시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 아저씨가 물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남매 사이예요. 아이가 대답해요. 아, 남매 사이로구나. 아저씨가 말하자 여동생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요. 맞잡은 손이 덩달아 흔들렸지요. 아, 너희는 정말 예쁜 아이들이로구나. 오랫동안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본 적이 없었단다. 아저씨가 이야기해요. 여동생은 온 힘을 다해 맞잡은 오빠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5살과 4살. 밀짚 모자를 쓴 키 큰 아저씨의 부인은 키가 크지 않아요. 아줌마는 작지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무엇인가에 기대야만 해요. 의자나 지팡이나 키 큰 아저씨의 팔에요. 아줌마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아이와 여동생은 소파에 앉았지요. 여동생은 오빠의 다리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아이는 여동생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동생의 마음이 상할 테니까요. 키 큰 아저씨의 부인은 아이와 여동생을 향해 몸을 숙여요. 그러고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예쁜 아이들이라는 말도 덧붙여요. 또 나이가 몇 살이냐고도 물어요. 아이 자신은 5살, 여동생은 이제 4살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줌마는 그 나이에 벌써 아이들끼리만 다녀도 괜찮으냐고 물어요.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산딸기를 땄어요. 방 밖의 복도에서 키 큰 아저씨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요. 여동생은 아이를 바라봐요. 아이도 아저씨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아이들 여기 있어요. 둘 다요. 바닷가에 있었는데 소풍을 가려던 참이었나 봐요. 아이들은 산딸기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여동생의 배를 간지리며 아주 예쁜 소녀라고 말해요. 그때 키 큰 아저씨는 말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어린 손님을 맞이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지요. 아이는 또 키 크고 늙은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아하, 지금 여기로 오시겠다고요? 좋아요. 멋진 손님. 탁자 위에는 아이스크림과 레모네이드가 놓여 있어요. 여동생은 탁자 옆에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는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키 큰 아저씨가 아이스크림과 레모네이드를 가져다 주었지요. 아저씨는 탁자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손님을 맞는 건 무척 기쁜 일이라고요. 아줌마도 말해요. 그래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리고 아저씨는 특히 이렇게 멋진 꼬마 손님들에게 아이스크림과 레모네이드를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럼요, 물론이죠.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며 아저씨에게 아이들의 엄마인 안나가 오는지 물어봐요. 안나가 오나요? 아줌마가 묻자 키 큰 아저씨는 대답해요. 응, 이제 곧 올 거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두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봐. 여동생은 오빠 팔을 꼬집더니 오빠를 올려다보며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말해요. 키 큰 아저씨는 엄마가 금방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라고 말해요. 여동생은 매우 힘차게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빠를 올려다보고 말해요. 엄마가 금방 온대. 배에 손을 얹고.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이는 너무 슬퍼요. 오늘 아이와 여동생이 물가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키 큰 아저씨를 만났고 키 큰 아저씨가 집으로 데려가 아이스크림과 레모네이드를 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와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아저씨 집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집에 오자 다시는 그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길에는 나쁜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결코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화를 내면서 내내 아이와 여동생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즉시 침대로 가서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와 여동생 둘 다요. 벌을 받는 거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말한 다음 아빠에게 아빠 생각은 어떤지 물었어요. 아빠는 자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와 여동생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여동생은 팔에 인형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혼자예요. 여동생은 잠이 들었지만 아이는 반 정도 어두운 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트와 물가와 검은색 안경과 밀짚 모자를 쓴 아저씨를 생각해요. 아저씨의 뚱뚱한 배를 생각해요. 아저씨의 배가 너무 뚱뚱해서 아이와 여동생이 모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동생의 인형까지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던 잔디깎기를 생각해요. 잔디깎기가 지나가면 힘없이 땅에 쓰러지던 여린 풀줄기들을 생각해요. 잔디깎기의 냄새를 생각해요. 아주 이상한 냄새예요. 아이는 잔디깎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었다고 말해요. 여동생은 아이의 팔에 손을 얹어요. 아이는 여동생에게 등을 대고 돌아 누워요. 누워서 생각해요. 이상한 냄새가 났어. 아이가 말해요. 여동생은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고 아이의 배 위에 손을 얹어요. 아이는 이제 자신은 5살이고 여동생은 4살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아이는 오빠고 동생은 작은 여동생이에요. 너는 내 여동생이야. 아이가 말해요. 오빠는 내 오빠야. 여동생이 잠이 든 채 말해요. 또다시 이상한 냄새. 아이는 집 앞에 서서 키 큰 풀줄기들을 보고 있어요. 그 풀들은 어제는 아이보다도 훨씬 더 키가 컸는데 지금은 깎였어요. 아이는 풀줄기 사이에 누워서 하얀 실구름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이제 거기에는 뻣뻣한 풀 구루터기와 땅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제 아이와 여동생이 물가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키 큰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아이와 여동생은 아이스크림과 레모네이드를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왔고 아이와 여동생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지요. 하지만 다시 새 아침이에요. 여동생은 자신의 인형을 꼭 안고 있지요. 바닷가에 가고 싶어. 아이는 여동생에게 말해요. 안 돼, 오빠. 여동생이 말해요. 하지만 그러고 싶어. 아이가 말해요. 보트. 아이는 선착장에 있는 보트의 밧줄을 잡아요. 하지만 보트에 오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보트를 당겨서 선착장에 꼭 붙여놓고 그와 동시에 한 발로 보트에 올라타야 하기 때문이에요. 파도는 세지 않아요.
하지만 보트는 파도를 타고 춤을 춰요. 아이는 한 발을 보트에 싣고 서야 해요. 아이는 한 발로 선착장에 서서 다른 한 발을 보트에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앞으로 몸을 구부려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꽈당하고 보트 안으로 미끄러져요. 아파요. 다리에 긁힌 자국이 났어요. 아이는 보트에 누워요. 다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려요. 다리에 상처가 길게 나서 무척 아파요. 아이는 문득 두려워요.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보트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트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파도가 와서 찰싹거려요. 찰랑거려요. 계속 그래요. 파도가 보트에 와서 몸을 부딪히더니 다시 멀어져 가요. 계속 그래요. 파도. 아이의 다리에서 새어나와 흘러내리는 피. 아이는 보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이는 위를 올려다 봐요. 햇살이 너무 강해서 두 눈을 꾹 감아야만 해요. 하지만 햇볕이 바로 내리쬐어서 아주 따뜻해요.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아이의 다리에 핏방울이 흐르는 소리 같아요. 보트 엔진 소리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마치 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다 아파요. 보트 가장자리에 두 개의 노가 놓여 있는 것이 보여요. 잠시 노를 저어야만 할 것 같아 아이는 생각해요. 아이는 노 한 개를 잡고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해요. 노는 검은색이에요. 아이는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를 붙잡고 높이 들어 올려요. 그리고 두 개의 나무봇 사이에 내려놓아요. 그러고는 나머지 부분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요. 보트와 함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려요. 노의 일부는 보트 안에 있고 나머지는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야 하지요. 이제 다른 쪽 노, 아이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노도 들어 올려요. 아까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는 드디어 노를 물에 밀어 넣어요. 그래야만 하지요. 아이는 노를 계속 물속에 밀어 넣어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노 젓는 사람이 앉는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해요. 두 개의 노를 손에 쥐고 노를 젓고 싶어요. 하지만 보트 뒤쪽이 아직 밧줄에 묶여 있어요. 그것을 먼저 풀어야 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뒤쪽으로 가서 밧줄을 찾아요. 그러고는 매듭을 이리저리 매만져요. 간단하게 묶인 매듭이에요. 내가 풀 수 있을 거야. 아이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 매듭을 이리저리 풀어요. 두 가닥의 밧줄에서 끝이 짧은 쪽 밧줄을 매듭 사이로 밀어 넣으려고 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꾹 눌렀지만 움직이지도 않아요. 있는 힘껏 밧줄을 잡아당겨요. 그리고 다시 꾹 눌러요. 그때 철썩 하고 뭔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물 위에 떨어진 노가 보여요. 노는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방 안에 갇혀. 엄마 아빠는 현관문을 잠가 놓았어요. 그러고는 여동생만 데리고 나가 문 앞 지붕 아래에 서 있어요. 아이는 집안에 남아 있어야 해요. 엄마가 말했어요. 계속 나쁜 일만 저지르기 때문이래요. 길가에도 나가고 보트도 타기 때문이래요. 길에서 차에 치일 수도 있었어요. 보트에 탔을 때는 물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구제불능인 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이는 집안에 남아 있어야 해요. 혼자서 말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며칠 동안이나 계속 집안에 있어야 한다고 엄마가 말해요. 그래요. 엄마는 말했어요. 꼭 그래야 해. 알았지? 그리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밖에 나가서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집에 남아야 해.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와 여동생은 밖으로 나가서 문을 꼭 닫고 잠갔어요.
아이는 문 쪽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고서 문을 흔들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방 안에 갇혀 버린 거예요. 완전히 혼자서 말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아이는 생각해요. 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문을 두드렸어요. 손을 들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세차게 유리창을 두드렸지요. 그러자 유리창이 깨지고 아이의 손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와요. 아이는 멈췄어요. 그래도 피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요. 계속해서요.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다시는 꼼짝도 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고 아이는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방으로 달려가요. 피는 계속 흘러나와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거기에 누워요. 손에서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계속해서요. 친절한 의사 아저씨. 의사 아저씨는 친절했어요. 의사 아저씨는 아이에게 레모네이드도 주고 조용히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의사 아저씨는 내내 담배를 피웠어요. 아이의 손에 난 상처를 꿰맬 때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도 아이는 그런 의사 아저씨를 잘 참아낼 수 있었어요. 의사 아저씨는 말랐고 머리가 매우 길어요. 약간 검은빛도 나고 또 약간 회색빛도 나는 의사 아저씨 머리는 매우 길어요. 의사 아저씨는 나이가 많아요. 의사 아저씨가 아이의 손을 꿰매 주었어요. 엄마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레모네이드를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혹시 소시지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게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어요. 아이는 먹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게 물어보아서 싫다고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러면 그냥 레모네이드나 주세요. 하지만 소시지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먹을 수 있었어요. 욕조. 아이는 욕조에 앉아서 작은 장난감 보트를 이리저리 밀고 있어요. 여동생도 욕조에 앉아서 물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양손으로 물을 쳐서 아이의 얼굴과 머리와 눈에 물을 튕겨요. 그만해. 아이가 말해요. 하지만 재미있는걸. 여동생이 말하면서 서운해해요. 그때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내가 가서 머리 감겨줄게. 아이는 자신의 머리를 말하는 건지 여동생의 머리를 말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요. 머리 감기. 그건 정말 너무나 싫어요. 샴푸가 눈에 들어가서 너무 따가워요. 그리고 지금은 상처에 맨 붕대가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거든요. 엄마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여동생에게 먼저 머리를 감으라고 말해요.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물을 쳐다보며 양손으로 물장구를 쳐요. 그러면서 소리쳐요. 야, 재미있다. 동생의 숨소리. 아이와 여동생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여동생은 이미 잠이 들었어요. 여동생의 손은 아이의 머리에 놓여 있어요. 아이는 손에 큰 붕대를 감았어요. 손이 약간 따끔거려요. 아이는 생각해요. 문에 유리창이 끼워져 있던 곳에 이제 두꺼운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요. 하지만 아빠가 내일 다시 새로운 유리를 사서 끼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여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여동생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요. 숨소리가 마치 파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동생은 4살이에요. 아이는 5살이에요. 여동생 옆에는 인형이 있어요. 인형은 여동생의 여동생이지요. 완전히 혼자. 엄마 아빠 손님이 집에 왔어요. 엄마는 손님에게 아이가 3살 때였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그때 아이를 좋아하는 엄마 친구가 집에 놀러 왔었어요. 엄마 친구는 아이를 가슴 쪽으로 안아 올렸지요. 그때 젖가슴 사이에 난 골을 본 아이는 왜 엉덩이가 거기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모두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주 많이 웃었어요. 오늘 밤에도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자 모두 웃었어요. 오늘 손님은 배가 뚱뚱한 그 아저씨와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여전히 배가 뚱뚱한 아저씨의 팔에 기대야 해요. 3살 때 그랬다고? 아줌마가 되물어요. 왜 웃는 걸까요? 배가 뚱뚱한 아저씨와 아줌마는 왜 웃는 걸까요? 그때 파란색 옷 사이로 보이는 건 꼭 엉덩이처럼 보였다고요. 정말이에요. 도대체 왜 웃는 거예요? 엄마는 왜 저렇게 크게 웃는 거지요? 왜 모두들 웃는 거예요? 아이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죠? 왜 손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이제 아이는 5살이나 되었지만 아이가 엉덩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모두 웃었을 때는 겨우 3살이었다고요. 아이는 두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이는 아프지 않은 손을 여동생의 뺨에 갖다 대 보았어요. 오로지 혼자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개를 여동생의 어깨에 가만히 갖다 대었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팔을 오빠의 배에 올려놓았어요. 아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항상 혼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동생의 숨소리를 들어요.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소리. 마치 파도 소리 같아요. 마치 바람의 풀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소리 같아요. 파도처럼 계속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요. 혼자서요. 마치 파도처럼.